자, 이제는 임계 응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계 하중은 이제 다뤘으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임계 하중은 PCR이라고 표현이 되고 n이 1일 때는 L제곱분의 파이 제곱 2i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암기. 자, 임계 응력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결국에는 임계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임계 응력이 되겠죠. 그래서 FCR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는 PCR을 단면적 A로 나눈 값입니다. 근데 이제 FCR을 이제 좀 새로운 용어를 도입을 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CR은 A분의 PCR이니까 PCR은 요거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L제곱분의 파이 제곱 이 i인데 i는 옆으로 하나 써놓고 밑에다가 a를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어떻게 변환을 시킬 거냐면 할 때 r이라는 개수를 도입을 하는데 이건 a분의 i입니다. 루트 a분의 i. 그래서 요 명칭이 뭐냐면 회전 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전 반경 r은 루트 a분의 i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면 요거는 결국에는 r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에다가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r 제곱을 요 분모로 보냅니다. 분모로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r 제곱분의 l 제곱 파이 제곱 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른 용어로 바꿀 건데 람다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람다는 뭐냐면 r분의 l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람다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장비라고 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세장비. 그게 r분의 l이다. 그러면은 이 분모 쪽이 람다 제곱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람다 제곱분의 파이 제곱 2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장비라는 것은 뭐 세는 가늘고 장은 길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면이 작고 길이가 길수록 세장비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단면이 작고 길이가 길수록 세장비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으로 이렇게 뽑아내 보겠습니다. 요거랑 요거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FCR이라는 것은 람다 제곱분의 파이 제곱 2죠. 그래서 이 지금 람다를 적용하면은 결국에는 단면 형상도 요 람다 속에 들어가 있고 r 때문에 그죠? r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r은 단면 형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l은 기둥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둥이 갖게 되는 그 치수, 정보는 다 람다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요것만 갖게 되는 거예요.
파이 제곱하고 2는 상수죠. 그죠? 파이 제곱도 상수. 2도 재료만 정해지면 상수가 되는 거죠. 이건 재료에 대한 거. 일단 뭐 강제니까 2는 거의 같죠. 예. 그래서 뭘 알 수 있느냐. 결국 FCR 임계응력이라는 것은 람다 제곱에 반비례한다. 람다는 세장비죠. 그러니까 세장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예. 결국엔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냐면 여기를 이제 람다로 보고 여기를 FCR이라고 봤을 때 뭐 단면이나 길이에 대한 정보가 다 람다로 가기 때문에 선 하나로 다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선 하나로 이런 식, 예. 요 식이 바로 CR에 대한 식이 되는 거고 람다 제곱분의 파이 제곱을 나타낸다는 거. 파이 제곱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면하고 그 다음에 길이가 바뀐다고 해서 이 곡선이 바뀌는 게 아니라 결국엔 람다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내가 람다를 계산할 수 있으면 람다 단면과 길이를 통해서 기둥의 단면과 길이를 통해서 람다를 계산할 수 있으면 그냥 요 식 하나로 요 그림 하나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무엇을 구하는 데 있어서 FCR을 구하는 데 있어서 람다만 내가 계산하게 되면 바로 FCR을 계산할 수가 있다. 뭘 통해서? 이 그림 하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그림은 이러한 그림 곡선 있죠. 이거는 나중에 설계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게 길이 달라지고 또 단면 달라진다고 해서 막 선이 여러 개 막 생긴다고 그러면 길이가 길 때는 뭐 요걸 쓰고 길이가 짧을 때는 뭐 요걸 쓰고 뭐 단면이 무슨 단면일 때는 또 어떤 단면을 쓰고 어떤 곡선을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곡선이 나올 때는 복잡해지죠. 설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예, 그림도 복잡해지고. 근데 이렇게 세 장비를 도입을 해서 FCR을 정리를 해놓고 나면 길이나 단면 형상에 상관없이 뭘로 정리가 된다? 요 빨간색 선 하나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좀 약간 복잡하지만 람다를 적용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스템의 임계하중과 임계응력을 구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임계하중을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PCR을 계산한다는 얘기고 임계응력은 FCR을 계산한다는 얘기죠. 자, 단면은 이렇게 250, 125, 6, 9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단면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호를 읽는 방법이에요. 250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 높이입니다. 높이. 요게 250이라는 얘기예요. 두께까지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께까지 넣었을 때 맨 위와 맨 밑이에요. 총 길이, 총 높이죠. 총 높이를 얘기를 하는 게 250이고 그 다음에 125라는 것은 바로 이 플랜지 길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25라는 그 다음에 6은 요 첫 번째 길이 250에 대한 두께입니다. 요게 6이라는 얘기. 그리고 9는 플랜지의 두께입니다. 요게 9, 요게 9. 예, 그래서 용어만 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단면을 의미를 하는지. 그 다음에 L, 기둥의 길이가 3.5m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탄성 개수는 210kN mm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재원표를 보면 이것에 대한 재원표죠. 이거에 대한 재원표를 보면 A가 단면적이 3766 mm 제곱으로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공장이죠. 공장 제작표,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표, 그죠? 제품표, 제품 재원표. 자, 왜 이걸 쓰느냐? 왜 3766을? 이거 계산해서 쓰면 될 것 같죠? 그죠? 뭐, 그렇게 해도 뭐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공장 제품에서 나오는 요 값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냐면 저희가 이제 공장 제품 제작할 때 그 아변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변을 할 때 이제 롤러가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곡선으로 나오고 그 다음 끝부분은 이렇게 각이 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그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끝부분만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과장해서 좀 그려본 건데 이런 부분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공장 제품 재원표를 쓰는 게 정확하고요. 그다음에 막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서 써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도 이제 가능하긴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공장 제품을 썼다고 했을 때는 재원표를 가지고 찾아서 적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IX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4050 mm 내제곱이죠. 그 다음에 IY는 294 이게 제가 잘못 썼네요. 이게 이게 센티미터 내제곱이라서 여기도 센티미터 내제곱. 그 다음에 RX는 10.4 센티미터. 그리고 RY는 2.79 센티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단위 변환을 해주게 되면 요거는 40.5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 내제곱이 되고 요거는 2.94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 내제곱이 되고 요거는 104mm 요거는 27.9mm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임계 하중을 계산을 해볼까요? 임계 하중을 계산하려면 PCR이라는 것은 L제곱분의 파이제곱 2i니까 그대로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L제곱은
이제 밀리미터로 다 바꾸겠습니다. L제곱은 3500의 제곱이 되는 거죠. 3.5m니까. 그 다음에 파이 제곱 있고 2는 210 kN 밀리미터의 제곱 집어넣고, 그 다음에 i가 이제 i를 뭘 적용을 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이게 중요해요. 자, ix하고 iy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좌굴이 일어날 때는 x축 중심으로 일어날까요? 아니면 y축 중심으로 일어날까요? 자, 여기서 x축, y축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x축, y축이라고 하면 요거예요. 요게 x, 지우고 요게 x, 요게 y입니다. 그러니까 x축을 중심으로 한 단면 이차 모멘트가 요게 되는 거예요. 크죠? 훨씬 크죠? y축을 중심으로 한 단면 이차 모멘트는 요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가 좌굴이 일어날 때 이 축 있죠? 요 단면 이차 모멘트가 큰 축. 요게 x축인데 요걸 강축이라고 합니다. 강축. 그리고 y축 요거 있죠? y축 요거는 단면 이차 모멘트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약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잘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강축은 뭐다? 단면 이차 모멘트가 큰 거. 약축은 단면 이차 모멘트가 작은 거. 그러면 여기서는 약축이 y가 되는 거고 여기선 강축이 x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좌표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도 있죠. y랑 x랑 바뀔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강축하고 약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좌굴이 일어날 때 강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굴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약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굴이 일어날까요? 예. 단면 이차 모멘트가 작은 축 중심으로 좌굴이 일어납니다. 예. 그거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ix하고 iy 중에 뭐가 더 큰가요? ix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게 ix가 강축이 되는 거고 iy가 약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iy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iy를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2.94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게 497 kN이 나옵니다. 그럼 PCR을 계산을 했고 FCR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거를 단면적으로만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FCR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CR은 PCR을 단면적 A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132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요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야겠죠. 497 kN이니까 요걸 뉴턴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단면적은 아까 3766이라고 했으니까 밀리미터 제곱 여기는 뉴턴 하면 요거 메가파스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PCR서부터 시작을 해서 FCR을 계산을 한 거고 한번 거꾸로 진행을 해 볼게요. FCR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PCR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CR을 찾기 위해서는 아까 그 정리했던 그림을 하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은 좀 편할 수도 있어요. 람다 써놓고 여기는 FCR. 그림이 이런 그림이 그려졌었죠. 이 그림이 뭐냐면 FCR인데 람다 제곱분의 파이 제곱 2 이런 그림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람다 계산해 놓고 람다만 찾을 수 있으면 바로 FCR을 구하고 FCR을 알면은 FCR에다가 단면적만 곱하면 PCR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은 아니까 람다라는 것은 람다를 계산해 볼까요? 람다는 R분의 L인데 자, 요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되겠죠? 아까 이제 계산해 놓은 게 RX하고 RY가 있어요. RX하고 RY. 그러면 RX를 써야 되느냐, RY를 써야 되느냐, 뭘 써야 될까요? 네. 약축 방향의 회전 반경 RY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항상 X, Y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Y를 써야 된다, 이렇게. X, Y 있으면 Y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Y가 약축이기 때문에 Y를 쓴 거예요. 만약에 X축이 약축이라면 X축 거를 써줘야 되는 거죠. IX나 아니면 RX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Y 쪽 값을 쓴 것은 Y축이 약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축에 대한 Y를 써준 거죠. Y를 써주면 이게 27.9에다가 L은 단위 맞춰주셔야 돼요. 3500. 요것도 밀리미터, 요것도 밀리미터. 해서 125.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찾았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125.4다.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가서, 이쪽은 얼마겠느냐?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럼 찾는 방법은 뭐예요? 125.4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125.4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 2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FCR은 람다 제곱분의 파이 제곱 2니까 그럼 이제 그대로 집어넣어보죠. 그럼 125.4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에다가 곱하기 210 곱하기 10의 세제곱. 네, 그래서 뉴턴으로 바꾼 거예요. 네, 뉴턴으로까지. 그래야 이제 메가파스칼이 나오니까. 그러면 131.8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예. 아까는 132 메가파스칼이었죠? 예, 거의 같은 값이죠. 그죠? 131.8.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PCR이라는 것은 FCR에다가 A를 곱하면 되니까 거의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그것도 497 킬로니우턴으로 찾아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어요. 첫 번째는 PCR을 계산을 하고 FCR.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신 대로 하는데 아무튼 다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PCR에서 FCR로 풀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FCR에서 PCR로 풀어가는 방법. 이렇게 해서 간단한 예제 정리해 보았습니다.